네, 80대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다름 아닌 인근의 지하철역 출입구 공사 때문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창문도 닫히지 않을 정도로 기울어지는 사이 철도공단과 건설업체 측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기막힌 사연 긴급 출동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수원시 매교동, 위태로운 집 한 채가 길 옆에 서 있습니다. 외벽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고 임시방편으로 시멘트를 발라놓은 흔적이 보입니다. 담장도 사라졌습니다. 이거 담장이 원래 여기 있던 거예요? 이 자리에? 네, 이 자리에 있었어요. 담장. 그 자리에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들어섰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집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집 내부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 집이 다 부서지니까요. 저기 이거를 이렇게 버텨놨어요. 어른 손이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갈라진 벽. 벽이 뒤틀리면서 창문이 닫히지 않는 것도 모자라 밖이 훤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집이 망가지기 시작한 건 2010년 매교역 지하철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막 벼락 치는 소리를 해서 아주 그냥 말도 못했어요. 그냥 사발시계, 많은 시계 있잖아, 조그만 거. 그거 문갑에 올려놓은 거, 그거 다 굴러떨어져. 너무 진동이 심해서. 공사 진동 때문에 집안 곳곳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세상을 먼저 떠난 할아버지. 만날 울었죠, 뭘. 아유, 지사도 지들이 못 지내서 저 버텨놔서. 할머니는 혼자서 힘든 시간을 버텼습니다. 또 안정제를 먹고 이래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사고를 우려한 시공사는 할머니에게 임시 숙소를 마련해 줬지만 그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중기균 널 잘라내는데 저기 숙소가 있어요. 거기가 있으려 나보고 여기 있지 말고 이제 무료머니까. 할머니의 거절로 대신 시공사에서 여관과 원룸을 얻어주었지만 그마저도 사측에서 내야 할 월세가 밀려 쫓겨난 겁니다. 결국 위험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 황당한 일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도 쓰고 나서 나중에 돈 준다 그러고는 뭐 철근을 요만한 거 2톤만 가져오고 철사요 막 근데 가져오더니 이걸로 수도 요금 하는 거래. 수도를 끌어다 쓰도록 편의까지 봐줬지만 시공사는 철근 2개와 철사 뭉치를 가져와 수도세 대신 팔아 쓰도록 했다는 겁니다. 담장을 허문 사연은 더욱 황당합니다. 30cm를 자기네가 써이니까 우리 울타리 들여다 했어요. 나는 모르고 그걸 헐게 내버려 뒀잖아요. 그랬더니 저렇게 헐어놓고 지금 몇 달째 안 해주는 거예요. 몇 달째 저렇게.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할머니의 땅 30제곱센티미터가량을 내어주고 공사의 편의를 위해 담장을 허무는 것까지 승낙해준 할머니. 하지만 지하철이 완공된 뒤에도 다시 담장을 지어준다던 시공사의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자녀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철도공단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모든 책임은 시공사인 건설업체에 있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지하철 시공사인 건설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거는 우리 쪽에서 대응을 못하는데요. 지금 근데 건설이 시공사였잖아요. 시공사였는데 우리도 왜 말씀을 못 드리냐면은 아는 사람도 없어요. 거의 현장에서도 우리한테 뭐 전달 줄 사항도 없었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설업체. 철도공단과 건설 현장 사무실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장 사무실의 입장은 어떨까? 본사에서 현장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책임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 철도시공단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사업 시행 자체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간단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 자체 내에서도 처리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재산권이 큰 게 걸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와 시공사 같은 가부장 다 모여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 보상의 주체가 그 발주자인 공단하고 그 건설회사 사이는 이제 민법상 도급 관계에 있는데요. 공단 측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결국은 시공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공단 측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시공사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입장.
시공사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동안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집 수리를 위한 보상금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수 비용으로 나온 게 원래 6,770인데 저희한테 2,100만 원을 부담을 하래요. 감가상각비를. 그리고 4,600만 원을 공탁을 걸어놓고는 이제 너희들 그거 찾아가서 고치려면 고치고 말면 말아라. 이 집의 안전등급인 C등급에 준하는 보상금으로 4,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2등급은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인 2007년도 결과입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최근 자비를 들여서 안전등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억울하게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의뢰를 했더니 이제 나온 게 2등급이었죠. 2등급은 철거예요. 가장 위험한 상황 있죠, 2등급은. 당시 안전진단 담당자는 사람이 주거 할 수 없는 철거가 필요한 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할머니와 가족들은 현재 철거와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시공사 측이 제시한 보수비용 4천만 원은 터무니없는 액수라는 겁니다. 취재가 시작된 후 철도공단은 비로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C등급이라는 게 2007년도에 설정이 된 건데 제 생각은 공사 중에 아마 더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더 우리 공사로 인해 피해를 봤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지를 자문을 구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서 민원인께서 그 부분을 수용을 하신다면 저희 공단에 직접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단이 직접 나서면서 상황은 나아졌지만 아직 수많은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 할아버지가 이렇게 잘 지어줬으니까 여기서 당신 아주 살 때까지 살라고, 죽을 때까지 살라고 그래. 3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자식을 길러내고 안락한 노후를 꿈꾸게 했던 소중한 집. 지난 3년 동안 받은 피해와 상처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